네, 급변하는 가을 날씨처럼 북미 관계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화창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핵 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와 조기 개최하기로 한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가을 날씨와 비교를 했는데 이번 4차 방북은 3차 방북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이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한 줄 평부터 두 분의 한 줄 평부터 조금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뭐 제 얘기보다는 이미 이제 나온 얘기,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 생산적이고 진일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 표현에 공감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은요? 네, 저는 그래도 밥은 먹고 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왔다. 네. 밥은 먹긴 먹는데 지난번에 빈손 방북 논란이 있었죠. 예, 이제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가 그래도 오찬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또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뭐 폼페이오 장관한테는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한 줄 평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한 게 북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거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이루어질 것 같다. 뭐 북일 정상회담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대통령이 언급한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거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새로운 이제 질서의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의 가장 바탕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깔려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대통령 말씀대로 새로운 질서, 냉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예. 처음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창한 가을 날씨와 같은 그런 협의 결과 또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리고 거기에서 아주 환한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모두가 다 현실로 다가올 텐데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공감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 좀 자신감을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뭐 주변국 동료 정상들 일정까지 지금 조율을 하신 건데 예. 사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중이라고 하는 게 남북미 삼각관계가 돌아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예. 그 러시아 같은 경우 외무장관이 5월달에 북한 가서 이제 오시라라고 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상원 의장도 지난달에 구구절 행사에 직접 방북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이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3번이나 벌써 이제 벌써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은 바가 있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좀 늦은 바가 있는데 예. 지금 좀 활발하게 지금 주변국 외교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북한이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게 북한이 지금 비핵화 논의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만나주고 또 외교적 고립에서 지금 탈피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북한이 본인들이 이제 핵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오판 혹은 잘못된 시그널들을 좀 받지 않아야 앞으로 좀 비핵화 과정이 좀 더 탄력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하나씩 좀 쪼개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확인할 사찰단 초청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5월 24일 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죠. 네. 그때 기자단만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북한의 발표는 전문가도 함께 초청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실제는 전문가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비핵화를 위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미국의 전문가들 또 국제사회에서는 그건 뭐 얼마나 비핵화를 한 것인지 정말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해서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남겨놓고 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여론들을 아마 충분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는 이제 불가역적인 조치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조치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남은 과정들도 우리 그렇게 할 거니까 확실히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물론 진일 보완 조치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만 네. 아쉬운 부분은요.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하고 사찰을 통한 검증,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폐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폐기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풍계리 핵시험장도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신고가 이루어지고 전문가들이 가서 쭉 그동안의 핵실험 과정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북한이 어떻게 실험을 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정말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때 늦은 감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는 조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절차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하기로 한 거 이왕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기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북한에 이제 마지막 좀 결단이 좀 남아 있을 건데요. 지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게 일반적 비핵화 과정이죠. 근데 북한은 지금 그거를 거꾸로 지금 하자는 거죠. 서울이는 사전 조치 폐기를 해놨는데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강경화 중재안에 따르면은 만약 그걸 접합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룰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의 룰에 맞춰 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국제 기준의 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모든 사항들을 진행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은 북한이 얼마만큼 결단을 하고 내 보여줄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의 손에 좀 달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 네, 그러니까 그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 이미 이제 폐쇄를 했단 말이죠. 그럼 문이 다 완전히 다 봉쇄가 됐다면 파괴를 해가지고 그럼 가서 어떻게 볼 것인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전 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기에 깊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이 공기라든지 또는 물질을 채취를 해서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미국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충분히 사찰을 하게 해줄지 아니면 현장 가서 방문하고 북한의 설명만을 듣고 그냥 돌아오는 방식으로 할지 어쨌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이번에 과연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을까요? 예, 아마 논의를 했겠지만 그것을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뭐 직답을 듣거나 김정은 위원장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왕설래를 하면서 뭔가 수위를 조절하거나 그러진 못했을 것이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가서 하는 일이 일단은 2차 북미 공식화되어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를 조율하고 거기서 양 정상이 나눈 의제에 대해서 이러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던지는 정도였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 그 강경화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좀 간극은 좀 있죠. 그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신고 검증 폐기에 거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아직도 워싱턴 조약을 비롯해서는 일반적 비핵화 과정 신고 어쨌든 검증 신고를 폐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닙니까? 이제 기준 국제사회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제 완강한 입장들의 그룹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간극을 메우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면은 얼마만큼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인가. 6월 12일 때와 같은 역풍을 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난제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본격적인 논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본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계속 사전협상을 지금 올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뭐 대북 제재 완화나 이런 이야기도 오갔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이야기는 아마 나오긴 했겠죠. 근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얼만큼 육성으로 강력하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마 좋은 외교적 수사 어휘로
뭐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아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오찬 자리에서도 오고 가고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카운터 파트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듣게 될 건데 네. 제재 완화 그리고 뭐 그에 주고받을 수 있는 지금 이제 빅딜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몰 딜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뭐냐면 정상들 간의 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사실 장차관이 할 얘기들까지 같이 직접 해버리고 있으니까 장차관들이 사실은 크게 지금 운신의 폭이 좀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도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예. 같이 갔는데도 그 카운터파트가 될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러시아 출장을 가버렸죠. 북한이 아무래도 좀 일정을 좀 일부러라도 좀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그 비핵화 그러니까 신고로부터 시작되는 그 비핵화 협상 단계 스몰 딜들에 대해서 말려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좀 어떤 실력 행사 비슷하게 좀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아직까지 그게 이제 그에 관련돼서 이제 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금 제재 완화 말씀하셨는데 북중러 작전 회의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재 완화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야기를 거기서 또 집중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녹여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북중러는 또 북중러대로 하고 있고 지금 또 한미일은 또 한미일대로 또 바쁘게 또 움직이고 있고 아직은 좀 이렇게 본협상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제 사전 정지 작업, 사전 협상이 한창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스몰딜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좀 실무 협상도 조금 더 진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5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다. 예. 아마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 미국이 바라는 것,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6.12 회담에서 합의했던 소위 말하는 빅딜이죠. 이미 합의한 거죠. 큰 틀에서는. 예.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평화 체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해야 할 일들은 뭐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은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에서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전국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제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꿀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냥 마지막 6.12 성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준비 다 돼 있단 말이지. 결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라.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비핵화를 검증 가능한 미국이 말하는 FFVD 방식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면 우리는 북미 관계 개선, 평화협정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미국이 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유엔이 이제 대북 제재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강경호 장관이 강경화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언급을 안 했거든요. 예. 예.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진전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가 전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단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자, 빨리 하자, 좋은 결과를 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문 대통령을 폼페이오 장관이 만났을 때 기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네.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해줄 수가 불만의 없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는 이렇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협상할 일들이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협상 시작하라고 이렇게 얘기 지시했듯이 이제 비건과 최선희 지금 러시아로 갔는데 아마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날 가능성 계속 나오고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과연 이 실무 협상이 얼마나 빨리 열리고 이 협상에서 얼마나 속도감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2차 정상회담, 북미 회담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협상 파트너들 지금 이야기가 계속 조금씩 나와서 좀 더 하나만 짚어보자면 전 이번에 만남에서 배석자가 조금 의외였거든요. 사실 그동안 북미 논의가 있을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았고 뭐 이번에 류용호 외무상 이야기도 나왔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유일하게 배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맥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하나 첫째로서는 뭐 리용호 외무상, 이렇게 김영철 부위원장을 미국이 좀 껄끄러워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워낙 예. 강경파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으로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의 은근한 이제 바람이었는데 아마 그거를 뭐 지금 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 직접 만날 때는 좀 배려를 뭐 좀 한다, 선물을 좀 준다는 그런 의미가 좀 하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앉은 걸 보면은 이번이 이제 비핵화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직접적인 자리라기보다도 그 의제는 북미 정상들이 어쨌든 직접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마 좀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걸 담당하는 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역관과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공식적인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오찬을 하고 아마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한 이유, 그러니까 이 제2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게 좀 이야기를. 집중적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뭐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이냐 후냐 언제 개최가 될 것이냐 어디에서 개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글쎄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 10월 말 개최들도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저는 네. 미국의 국내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전부터 한 중간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중간선거 자체 표심을 가를 만한 아주 핵심적인 일단 이슈는 좀 아닌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재선이 아니고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 입장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0월 말에 서둘러 할 이유는 특별히 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오늘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지금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방중 방러 결과들을 보고 거기서 나온 그 상대 측의 작전 회의 결과들을 좀 보고 또 움직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아직 다 파악하기 전인 10월 말에 급하게 할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센터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획이 마련된다는 표현과 이제 열린다는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북한으로서는 빨리 회담을 열어서 그 가시적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으로 연결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북한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하는 아마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서들도 보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심지어는 애정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이끌어낸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지금 정 교수님 말씀에 전 공감을 합니다. 미국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11월 6일 이전에 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11월 6일 이전에 열리는 것이라면 폼페이오 장관이 돌아와서 뭐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바로 발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 협상을 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예. 아직은 11월 6일 이전보다는 아마 연내에 열리는 것을 조만간 또는 조기 개최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정말 놀라운 접점이 이루어져서 양측을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지금 있다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뭐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뭐 장소는 오히려 평양이 되든 예. 아니면 뭐 워싱턴이 되든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깜짝 발언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서 그걸 표심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뭐 다다익선 아주 좋을 텐데 네.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장소 지금 평양, 워싱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엄청나게 많은 추측이 나왔는데 싱가포르였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참 어려운 문제죠. 뭐 장소는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판문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 그렇죠. 예, 남북미 정상들이 모이기가 예. 가장 좀 편안한 장소이고. 근데 이제 뭐 북한의 입장을 좀 고려해봤을 때 워싱턴이나 평양을 북미 간의 관계에서 이게 지금 뭐 바로 1차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평양에 그 성조기가 막 휘날리는 것이 물론 문 대통령께서 9월달에 이제 가서 뭐 평양 15만 명 앞에서 시민 15만 명 앞에 연설도 하고 했기는 했지만 네. 그 성조기가 휘날리는 그 대통령 전용기와 뭐 그 차들이 다니는 것을 과연 아직 북한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또 워싱턴까지 오기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그때만큼 얼마만큼 큰 진전을 이뤄 워싱턴 조야의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과연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땐 판문점 장소가 좀 유력해 보이고요. 만약 또 김정은 위원장을 조금 더 배려를 한다고 하면 베이징 정도까지 만약 외연을 넓힌다면은 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얘기까지 같이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베이징 같은 경우까지도 뭐 제3의 후보지로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오늘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북 전에 이 평화협정 중국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어떤 논의들을 좀 하게 될까요?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의 진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부인데 역시 이제 한반도 정전 체제는 6.25 전쟁, 정전협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이 당사자이죠. 그러니까 정전협정 62항에는 정전협정을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당사자 중에 중국이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말에 4자 회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중국이 포함돼서.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것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를테면 지난번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은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한에게 맞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비핵화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아마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에 평양 가지 못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중국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비핵화를 확실히 결단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주지 않고 제재나 해제해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하면 결국은 비핵화는 어려워지고 중국이 바라는 평화협정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도 이 비슷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사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심한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는 전혀 별개다. 뭐 이런 태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평화협정 얘기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보통 종전선언이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로 올라와 있는데, 근데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제 1조의 종전선언을 포함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평화협정 1조에 전쟁을 종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종전선언을 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따로 얘기하고 중국을 간다고 하는 거는 평화협정에 당신들 들어오는 건 당연하니까 지금 우리 미중 무역 전쟁 또 남중 국해 문제 힘겨루게 하고 한창인데 북한 문제로 힘 빼지는 맙시다. 그 얘기를 좀 전하려는 메시지도 일부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님과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